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새해 한국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에도 미국 주시장은 개장을 해서 우리를 익사이팅하게 해줍니다. 한국도 코로나로 모임이 제한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명절이고요. 해외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한인 형님 누님들 타지에서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피한 설날 되십시오. 오늘 테슬라 주가 비트코인으로 매도할 만한 투자자들은 다 매도한 듯 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이번 기회에 싸게 줍줍하고 있죠. 800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치열하게 8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저금리 유지하고 자산 매입 이어나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전부터 예상되던 이야기였고 주식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자금들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수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오늘만 48,000불 신고가 찍었습니다. 3일 연속 신고가죠. 대신에 레디지나 커뮤니티에서 게임스탑, AMC, 은 ETF 다음으로 타겟으로 한 대맛 관련 종목들은 모두 폭락했고요. 테슬라, 애플, 우량주들 조금 주춤하니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타, 급등주 이런 곳으로 많이 옮겨가시는 듯 합니다. 항상 재미로만 하시고요.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이것저것 커뮤니티 옮겨다니면서 조정장에서 멘탈 깨진 개미들 투자금 빨아먹는 거고요. 항상 기업들의 펀드멘탈을 보시고 장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또 비트코인 호재와 함께 테슬라 주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테슬라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정말 찐 투자자로 진정한 테슬라의 가치와 왜 테슬라에 투자하는지 아시는 분들만 모여있는 듯 합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우퍼, 트위터, 마스터카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뉴욕 멜론 은행까지 비트코인을 도입하거나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버 CEO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승차 요청 회사가 잠재적으로 암호화폐를 지불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CNBC에서 오늘 얘기했습니다. 우버 택시를 탑승하고 요금을 결제하는데 비트코인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또 마스터카드는 가상자산 결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비자 카드는 가상결제 서비스 한다고 이전부터 얘기했었고요. 마스터카드 라즈 다모다란 부사장이 비트코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 가맹점, 기업들이 자신의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을 위한 선택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트위터 CFO 네더시걸 역시 2월 10일 CNBC에서 회사가 디지털 통화의 잠재적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게리 블랙이 최근 지지하기 시작한 트위터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잭 도시도 비트코인 옹호자이죠. 몇몇 테슬라 주주 중에 이번에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한 것에 대해 부정적이신 분들을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금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약속이죠. 금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산업용으로 생산적으로도 쓰이지만 극히 일부분이고요. 메인은 장식 치장하거나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해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노란색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만원 주고 금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 돈으로 아이폰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가치관의 차이고 각자가 부여하는 가치의 차이죠. 한국 시그니엘 부동산 가격이 100억이고 지방에서 오래된 아파트가 5천만 원이면 두 개의 부동산 모두 똑같은 집입니다. 그럭저럭 다 살만하죠. 시장에서의 가치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개인마다 가치를 책정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을 보면 이제 테슬라를 넘어서 1트릴리언을 바라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글로벌 1등 부자고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목이 집중된 것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번에 마스터카드, 트위터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JP모건, 싱가포르 DBS, 크라켄 미국은행, 보험회사, 스퀘어, 마이크로스트래터지, 페이팔 이런 금융사들은 작년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해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테슬라보다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통 생각하시는 코인, 가상화폐랑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시총 20조, 10조도 안되는 그런 작코인하고 비교 불가이고요. 가상화폐 역사가 금이나 은처럼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번 코로나처럼 각 국가들이 화폐 가치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외화 반출이 어려운 중국이나 이런 쇠국적인 국가에서도 충분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죠.
테슬라처럼 글로벌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동에서 테슬라가 사업을 확장해야 되고 정치인 로비나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추적이 쉬운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서 사업에 더욱 활성화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말한 것처럼 가상화폐가 법의 영역을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나 기존의 통화가 못하는 영역에서 기회비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가상화폐에 대해서 불을 지핀 것처럼 미국 정부도 더 이상 가상화폐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지요. 시장의 니즈에 맞게 관련 법안 수정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나아갈 듯 합니다. 어제 또 머스크가 도치코인 샀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도치코인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머스크는 트위터에 작은 X를 위해서 도치코인을 샀다고 올렸습니다. 머스크의 트윗 이후로 도치코인 가격은 16% 오르고 개당 0.7달러에서 0.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0.7달러까지 다시 떨어졌고요. 이제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의 이런 비트코인 트윗은 익숙하지요.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게리 블랙이 최근에 다 떨어뜨린 테슬라 주가, 오늘 언론 분위기 보고 또 게리 블랙이 찬양하던 트위터 CEO 잭 도시도 비트코인 도입한다고 하니까 며칠 전 냉정하게 전량 매도했다는 트위터와는 다르게 이제서야 슬금슬금 테슬라로 태세 전환하는 트윗을 올리고 있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은 혁신이 이미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요즘 중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가 틱톡, 위챗을 제재해서 미국 시장 못 들어오는 거지 제대로 들어왔다 하면 트위터, 페이스북 주가 폭락할 것은 뻔합니다. 정보 보안 차원으로 자국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광고를 마진 먹고 있고 혁신은 옛날 이야기죠. 게리 블랙이 오늘 트윗에서 만약 테슬라로 돌아간다면 글을 남겼고요. 게리 블랙이 예고 없이 테슬라를 판다고 하고 믿었던 추종자도 많은데 테슬라가 현금의 8%를 비트코인으로 사면서 게리 블랙마저 올매도 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리 블랙 트윗 때문에 매도한 투자자들도 정말 많고요. 주가 다시 오르면 안 그래도 지금 손해본 투자자들 게리 블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데 주가 오르면 더 많아질 듯 합니다. 게리 블랙이 테슬라 상반기 판매량 EPS가 더 잘 나오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은근슬쩍 비트코인 이야기는 안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모두 현금화하면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죠. 트윗을 보면 1, 2분기 판매량이 17만 대 정도로 트로이 라이크님의 전망치 18만 대, 20만 대보다는 작을 것이다. 모델 X, 모델 S 리플래시, 세미트럭 공급 부족, 7월 베를린 공장 개장 전까지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는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분기 자동차 판매 마진율이 20% 안으로 생각되는데 4분기보다 1분기 판매량은 더욱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4분기부터 모델 S, 모델 X 리플래시와 세미트럭 공급 부족, 모델 Y 램프, 모델 3 가격 인하 때문에 1분기가 4분기보다는 판매량이 저조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분이 하는 테슬라 분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하고 차이가 큰 것이 목표가를 지금 960달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차를 잘 만들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테슬라를 크게 보는 것이 로보택시 FSD 개발로 4,000불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분은 원래 JP모건에서 토바코 담배 애널리스트라서 차량의 기본적인 판매가 잘 되고 안 되냐 이런 현실적인 것을 위주로 보는 듯 합니다. 테슬라 시총이 지금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 전체 자동차 시총 합친 것보다 많은데 테슬라 시총이 800조 가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듯 합니다. 역대 테슬라 분기별 판매량을 보면요. 당연히 1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국가별 친환경차 보조금이 매년 줄어드는 것에 있고요. 2018년 1분기,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모두 가장 저조하죠. 다른 요소도 있지만 4분기에는 매년 판매량이 가장 높습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연말에 프로모션을 가장 많이 하죠. 내년에 신차가 나오니까 프로모션하고 옵션 추가해주면서 빨리 재고 팔아야 하고 내년에는 신차가 2분기, 3분기 정도 돼서 물량이 풀리니까 1분기에 파는 차는 거진 작년 재고이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같은 값에 신차를 사죠. 거기에다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중국을 보면 차량 판매량이 10월부터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분기에는
1월에는 판매량이 가장 적고요. 특히 2월에는 가장 저조한 게 한국 설날같이 중국 춘절이 있어서 중국은 원래부터 2월이 차량 판매량뿐만 아니라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다 낮습니다. 중국의 특수성도 모르고 2월에 왜 이렇게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낮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5월, 6월부터는 차량 판매량이 살아나고 캐리 블랙도 이때 맞춰서 다시 테슬라에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데 $850, $900 이 정도 가격에는 절대 못 들어올 듯 합니다.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서 1월 1만 5천 대 팔렸고요. 작년 12월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8천 대 차이 나는 게 맞지만 계절적인 요소, 중국의 특수성, 보조금 문제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1월부터 작년 12월에 비해서 10% 감소했고요. 지금 10% 감소되었는데도 15,000대 팔았으면 정말 많이 판 겁니다. 그리고 트로이 라이크님도 말했듯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량 일부분이 영국, 일본, 호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 차량의 GM 전체적인 마진율이 감소하는 것은 보조금이 축소되고 경쟁자의 굴기로 인한 시장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폭스바겐 ID4 SUV 전기차가 중국에서 19만 위안, 하나로 3천만 원대에 판매되는데 한국에서 잘 팔리는 SUV 소렌토도 기본이 그 정도 가격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섭렵하려고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초저마진 전기차를 출시한 거고요. 치킨 싸움이 치열하죠. 대신에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고요. 2월, 3월 FSD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테슬라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2월 23일 크레딧이 소급될 것이라는 명확한 표시 없이 발표하면 테슬라, GM에 주는 전기차 크레딧이 하반기로 이동하고 7월 기아 벨린 완공 후에나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 가격이 1만 유로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유럽에서 테슬라의 딜리버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고 7월에 기가 벨린 완공되고 나면 테슬라 사려고 기다렸던 잠재 고객들 구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는 유럽도 중국처럼 차량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1, 2분기 많이 못 판 거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